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국가직 9급 면접 공고문 해설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레터라고 했는데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정보 편향들이 좀 심하고 또뭐 게시판 같은 데서 보면 좀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들을 좀 다이렉트하게 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이 레터라는 형식으로 해서 좀 부정기적으로 제가 유튜브나 제 카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며가며 잠깐씩 할 거니까요. 뭐 길게 하려는 것보다는 좀 기민하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면접 공고문 어저께 나온 것들을 해설을 하는데 사실 이 면접 공고문에는 많은 정보가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면접 공고문을 처음 보시죠. 필기를 붙여볼 수 있는 거고 면접을 보실 분들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유념하게 보시게 되는데 뭐 제가 글로 쓰는 것보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해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진행 절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혁처에서 올렸고 그다음에 법무부 주관, 이번에 규정이 처음으로 법무부 주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 거와 그다음에 세무직은 원래 국세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일행과 규정은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면접 진행 절차는 자,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픈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상세한 진행 방식과 이 각각에 대해서 팁 같은 것들은 아모레이그점 가셔서 제 오픈 강의 무료 시간으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달라진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일단 5분 발표는 그대로입니다. 시간도 그대로고요. 다음에 뭐 이건 다 마찬가지고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5분 발표는 10분 내외라고 되어져 있는 건 5분 발표는 이제 5분 이내하고 후속 질문이 5분 정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다 시간 칼같이 재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개별 면접은 30분 내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40분이 되죠. 이 부분은 원래 지난해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근데 대개 보면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서 대개 35분 정도를 보통 하게 됩니다. 뒤쪽 가시면 조금 더 빨라져서 뭐 면접이 피곤하신지 한 30분 만에 끝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개 한 35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교정직들 분들은 이번에 법무부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뭐 뭔가 좀 다르게 하는 것처럼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예년과 똑같이 일행과 다른 직렬, 기술 직렬, 뭐 기타 행정 관련된 직렬, 뭐 검찰 마찬가지로 다 동일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진행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5분 발표는 10분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무직은 자기기술서를 여기서 쓰시게 되는데 예년에는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뭐 원래는 뭐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느 강사님이 말씀을 하셨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년들은 그냥 경험형 하나가 나왔고요. 앞에 보셨던 일행이나 다른 직렬들은 경험형 한 문제, 그다음에 사공형 한 문제 해가지고 20분의 시간을 줬고 세무직은 경험형 한 문제만 해서 10분만 시간을 줬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이 워낙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보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좀 면접 시간이 세무직은 조금 짧습니다. 원래 국가직 9급과 다른 직렬에 비해서 10분 정도가 짧은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다 동일하고요.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까와 좀 항목이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공직가치관 평가 20분 내외, 직무능력평가 20분 내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합치면 40분입니다. 앞에서 보셨으면 5분 발표, 아까 10분 목속 질문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마 이 안에 이걸 포함시켜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 안에는 5분 플러스 5분 해서 10분 내 5분 발표 및 후속 질문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직가치관 평가.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혁처에서 말한 9가지 공직가치 뭐 그런 걸 말하는 공직가치관이라기보다 어떤 뭐라 그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공직관 관련된 질문들을 한 10분 정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있다고 갑자기 공직가치라는
보통 학원가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지난해 구급까지 했었던 공직 가치 질문은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 내용이 조금 각자 써서 합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 같아요. 일단 시간을 합치면 지난해는 30분이었는데 올해는 40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국가직 구급과 동일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기술서 일부가 아까 말씀 자기기술서가 경험형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역시도 국가직 구급과 동일하게 경험형 하나, 상황형 하나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5분 플러스 5분 이래서 5분 발표와 후속 질문 10분 빼고 나머지 10분은 이 자기기술서에는 경험형 하나와 상황형 하나에 관련된 후속 질문을 10분 정도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뭐 제 말이 반드시 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사무직도 국가직 구급과 예년과 거의 똑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엔 뭐 인혁처에서 뭐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 시간들을 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직무능력 평가라고 20분 나온 이 대목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전보다는 10분이 는 거는 예컨대 자기술서에서 경험형 하나와 상황형 하나가 예전처럼 돌아갔다면 관련돼서 시간이 조금 5분 정도 느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이 20분 느는 거는 전체 시간으로 보면 거의 10분 가까이가 이제 느는 걸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여기서 5분 늘고 여기서는 적어도 5분 이상 10분 정도가 느는데 이 대부분이 물론 공직관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세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아마 면접위원이 두 분이신데 세무직이 아니신 면접위원들이 주도하시게 될 테고 이 부분은 세무직 분이 주도를 하시게 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딱 반반씩 되어지는 아마 이런 개념으로 좀 이 진행 절차가 아마 해설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세법 회계 아닌데요. 뭐 세법이나 회계를 공부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매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픈 강의를 보시면 그리고 제가 직렬별 강의도 물론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보시면 세법이나 회계는 회계 관련된 질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응시생 간의 차별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 간의 차별을 주면은 당연히 그 시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되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세무직이시면 탈세 대책, 뭐 해외 탈세, 여객 탈세 대책, 아니면 세수의 전망, 다음에 세금의 구성, 다음에 뭐 전자세금 계산서 등등등, 다음에 이런 어떤 좀 기본적인 것들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세무직 가시는 분들은 소양이시고 뭐 예를 들면 장사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몸으로 이제 세무 회계를 처리하시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상식의 개념인데 이거를 꼭 세법이나 어떤 회계의 질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 이제 오픈 자료, 오픈 강좌를 통해서 세무직 문제들도 공개를 다 해드렸으니까 질문 세트를 어떤 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난해도 세무직은 5분 발표가 국세청 관련돼서 뭐 과거에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는데 뭐 균공 예민이라는 뭐 청장님 말씀을 뭐 따오기는 했으나 그건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세청이 현재 좀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었고 문제였고 오후 쪽 문제는 뭐 국세청 50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국세청이 지난해가 이제 50년이었습니다. 개청 50주년. 그래서 한 문제는 과거에 관련돼서 현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이었고 오후조 문제는 그러니까 B, C조의 문제는 미래 50년을 어떻게 국세청의 위상과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직은 국가직 다른 구급처럼 똑같이 경험형 상황형 하나의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5분 발표 주제는 국세청 관련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예전처럼 개별 질문에 있어서도 세무에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떤 강의를 들으시건 간에 세무 쪽 부분은 절반 정도의 질문은 무조건 받는다라고 가정하시고 5분 발표까지 포함하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2 가까이 절반이 넘죠. 3분의 2 정도는 세무 쪽 관련된 주요 내용들 뭐 반드시 뭐 세무에 관련된 어떤 퀴즈나 어떤 정보를 묻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제가 직렬반 강의 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수강생분들한테는 뭐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지만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면접 방법 안내,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글은 올리기는 했는데 가장 달라진 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원래 하던 얘기들인데 제가 어저께 글에도 썼지만 인사혁신처가 면접 공고문을 내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딱 이런 건 묻겠다고 하죠. 직설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응시 분야 관련 교과목 수강, 그러니까 전공자를 우대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죠.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전문도서, 자기학습 등 포함. 그러니까 교과목을 꼭 선택 과목 문제가 아니라 뭐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했던 어떤 자질과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전문도서 관련된 공부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학습, 본인이 뭔가 준비를 평소에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공무원 편하다고 오는 사람보단 기왕이면 나름 소신을 갖고 좀 준비해온 사람들을 우대하겠다 면접에서,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대할 것인지는 좀 미스터리긴 합니다. 아직 이 부분은 나중에 아마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각종 활동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참여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텐데 뭐 막 제가 예전 한 2년 전부터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면접 준비 시간을 버리고 아무튼 포기하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 물론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또 뭐 기본적인 봉사활동, 또 해당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어떤 뭐 참관이 됐건 아니면 뭐 견학이 됐건 뭐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음에 직무노행 승인 및 전문성 해명을 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원래 면접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갑자기 공직가치 뭐 이런 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되게 좀 희미해졌지만 사실은 그 전전에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맥락에는 뭐 정부가 바뀐 측면 하나와 또 요즘 공시 열풍들이 너무 과도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느냐, 물론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야 내가 조금 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세무 같은 경우는 세외 선택자가 20% 정도이고요. 뭐 대개 뭐 검찰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습니다만 해당되는 직렬 선택 과목 중에 해당이 관련되는 뭐 형사법이 됐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적습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진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봤더니 다른 강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거를 자기 개발하겠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특별한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뭐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르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쉽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 강의를 좀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없는 경험을 지어낼 수도 없고, 갑자기 대학교 가셔갖고 무슨 걸 들으실 수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든 좀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그 면접 시간 짧은 기간에라도 좀 노력했다는 성의 표시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하실 수 있게 좀 여러 가지로 좀 현직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좀 알아보고 해서 아마 웬만하면 직렬별로 별도의 강의를 좀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좀 갑자기 좀 이런 게 좀 들어와서 조금 당황하기는 했는데요. 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들만 뭐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다수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앞으로 면접 준비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방향은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당연히 뭐 답변 요령보다는 제가 늘 면접 강의할 때 처음에 드리는 말씀이, 면접 준비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마음 준비하시는 것, 또 예컨대 뭐 필기 과목에서 배우지 못한 공무원들의 소양이나 어떤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조금 가지시는 것, 그래서 현직처럼 좀 생각하시고 좀 조금은 진지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너무 이제 요령주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동네 핑배에 있어서 이 역시도 인혁소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국가직 9급 면접에서 7급도 비슷했습니다만 면접학원 다녔냐, 면접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더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제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간단하게는 본인이 지원기관의 홈페이지 보시는 것부터, 다음에 그 관련된 지원기관의 앱 하나 까셔갖고 오며가며 어떤 일들 하고 계시는지 보는 것부터, 뭐 예를 들면 일행 같은 경우에 어떤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어떤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물론 이제 대개의 경우는 뭐 어디 간다는 게 전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저건 따로 말씀드리겠고, 가고 싶은 부서, 하고 싶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게 나라의 전체적인 정책과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틈틈이 생각해 두시는 것, 그게 아주 좋은 면접 준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말씀은 제가 별도의 강의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이 좀 많으신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캘린더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일정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서울시 지방직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심정적으로는 뭐 시험은 보시겠지만 무게중심이 국가적으로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게중심이 서울시 혹은 지방적으로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국가적 7급 이렇게까지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 응시생들의 생각과 무게중심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관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경험했던 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어제 23일 날 6시에 발표를 했고요. 면접 일정을 보시면 여기에 교정 10일 날 체력을 보셔야 됩니다. 교정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에서 2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교정분들은 일단 이게 급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뭐 면접 준비는 뭐 일단은 뭐 강의 정도 듣는 걸로 좀 해결을 하시고, 뭐 스터디 하시는 것보다는 좀 체력에 좀 집중하신 다음에, 교정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면접까지 시간이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 5주, 거의 한 달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교정이 이 중간에 봐버렸기 때문에 한 2, 3, 남들보다 한 2주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이런 좀 페널티가 좀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늦게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준비를 준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체력에만 좀 집중하시고, 기왕이면 제 강의가 됐건 다른 강의가 됐건 그냥 인강으로 대략 어떤 것들이 하는지 그냥 저녁 때 이렇게 쭉 들으시는 것으로 일단은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끝나시면서 뭐 스터디를 하시더라도 이때부터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스터디를 뿌려드리고 있는데, 교정분들은 요거를 감안을 해서 저는 뭐 교정분들은 다른 직렬과 스터디를 섞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스터디를 짤 때 가급적이면 스터디 원들의 배분들과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분들은 뭐 면접 부담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한 1.1, 2배수 정도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에서 좀 낙오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시기 때문에 적지 않게. 그래서 일단 전적인 부담을 좀 갖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교정분들은. 다음,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일행이든 뭐 기술직렬이 분이시든 17일 날 지방직이 있습니다. 6월. 그다음 24일 날에 이어서 서울시 97급이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는 세무 같은 경우가 이날 면접을 봐버렸고요. 지지난 해에는 세무가 이제 이날 면접을 봐버리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훨씬 더 강했는데, 원래는 세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직 9급이 면접 보는 그 기간에, 물론 장소는 AT센터가 아니라 저기 킨텍스 좀 멀리 가는 게 좀 흠이긴 합니다만, 하여간 하루 날 잡아서 보는 건 동일합니다. 하지만 뭐 같은 기간에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직 9급, 서울시 7급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9급까지 끝나면 한 주, 2주, 3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보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기간이 진짜 일주일밖에 없었던 분들도 많으셨는데, 뭐 아주 커트라인 분들이야 조금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일주일 가지고도 뭐 벼락치기긴 합니다만 뭐 대부분 잘 붙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의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무는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일행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뭐 당연히 다 신경 써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직 9급이 메인이시고 뭐 이거를 보기는 하겠으나 잘 봐도 뭐 본인이 마음이
뭐 이쪽 국가직을 가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 필기 준비가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면접은 벼락치기를 하는 게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방어적으로 벼락치기가 가능한데, 필기는 이제 마무리 준비 정리, 이때가 지금 가장 이제 이 시험 앞두고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과정이실 텐데, 이때 리듬이 흩어지시면 되게 좀 이게 말리죠. 그러면 이게 말리면서 제일 최악의 경우는 면접 스터디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면서 이거를 같이 하다가 둘 다 말아먹는 경우입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시험이 신경이 쓰이고 또 시험 필기할 때는 또 면접 뭐 남들 스터디 하는데 나 혼자만 뭐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생기고, 근데 필기를 붙었더니 내가 커트라인에 가까운 것 같아서 일베에서 바뀐 것 같아서 이거 또 올인하기도 참 힘들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두렵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경우라면 일단 면접 스터디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접 스터디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옵션이고요. 이게 연습입니다. 연습은 좀 부족해도 본인은 늘 말을 못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제가 합격생들의 95%는 처음에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90%는 제가 말을 못한다고들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되게 그래도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어서 그런지 아무리 할 말이 없고 말할 게 없을 것 같아도 면접위원 앞에 가면 무슨 말인지 다 하고 나오십니다. 다만 이제 끝나고 나면 기억을 못 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일단 하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필기 점수가 좋으신 분이면 좀 안정적으로 뭐 이거를 마음 준비하신 다음에 서울시 혹은 지방직이 끝난 다음에 바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불안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신경이 계속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멘탈이 그냥 딱 끊고 그냥 독서실에서 그대로 공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이 만약 쓰이신다면 병행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을 하실 때 되게 기술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직 7급까지 보시는 분들은 국가직 9급 면접 준비하시는 거는 국가직 7급 면접 준비하시는 거에 거의 60, 70%를 미리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원래 7급이 메인인데 9급을 테스트로 봤는데 잘 보셨어요. 그러다가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뭐 마음이 숭숭해서 이것도 좀 안 볼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7급 공부는 좀 안 하시고 9급 면접 스터디를 쭉 하시고 한번 어차피 7급도 볼 건데 뭐 이래가지고 하시다가 9급은 붙었는데 이거 끝나고 7급 면접 끝나고 7급 준비로 돌아가시려면 갭이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 되기 때문에 7급은 면접 필기 과목이 7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그 한 과목 한 과목보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달 정도 리듬이 깨지면 7급을 잘 볼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지난해 7급에서 이관왕 한 친구들을 보면 끝나고 9급 끝나고 채점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채점도 7급 붙은 다음에 채점했더니 어머 내가 이렇게나 점수를 잘 받았었네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정도의 멘탈이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그러니까 어영부영하시는 것처럼 최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병행을 조금 하는 게 낫겠다, 내가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런 분들을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저는 이 면접 프로그램을 그걸로 좀 디자인을 했는데요. 아침엔 평소 가시던 도서관대로 충분히 가십시오. 가시고 공부 그냥 아무 생각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 저녁 먹을 때, 뭐, 보통 뭐 일찍들 보통 드실 텐데, 뭐, 예를 들면 8시, 7시 반, 8시 정도에 짐 싸가지고 집에 들어오셔서 집에 오신 다음에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부터 필기 합격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팩트북이라고 제가 공개해드린 거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데일리로, 뭐, 종합뉴스를 말하는 겁니다. 골라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는 게 정말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한 달 정도의 시간에. 그래서 오셔서 밥 먹으시면서 뭐 저는 게 예를 들면 KBS 9시 종합뉴스나 JTBC 뉴스에서 8시 하는 종합뉴스를 그냥 보시도록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주로 밥 먹으면 1시간 정도 그냥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공무원이면 저런 것도 면접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하시고 뭐 9시 정도 10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뭐 저는 제 강의를 중심으로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강의가 올라오면 교재어 보시면서 한두 시간 정도 그냥 공부 비슷하게 필기랑 좀 느낌 비슷하게 좀 가볍게 강의 들으시면서 가볍게 보시고, 제가 뭐 이러저러 자세한 가이드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보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 정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본인 취침하는 시간에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도서관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뭐 밥 먹는 시간, 뉴스 보는 시간 빼면 한 2-시간 정도만 그냥 매일도 아니고 뜨면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제가 이게 좋은 이유는 이거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필기 공부가 더 집중이 잘 되신다는 분들이 많으셔. 그래도 내가 조금 준비는 하고 있다. 라는 약간의 어떤 심리적 안도감이 정신을 사납지 않더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이게 그런 방법이 좋겠구나라고 해서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뭐 반드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의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강의할 때 점심 먹고 뭐 한두 시간 좀 졸릴 때 제 강의가 됐건 듣고 그냥 뭐 필기랑 좀 다른 세상이잖아요, 애기들이. 그냥 약간 뭐 텔레비전 보듯한 느낌으로 가볍게 보시는 방법도 좋고 여하튼 시간을 필기 준비하시던 여러분들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뭐 나중에 끝나서 올인하면 되고 그렇게 그 면접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나 신경을 안 쓰일 것 같다라는 분은 그것조차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밥 먹을 때 뉴스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뭐 제 강의도 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강 안 들어도 인강으로 다 올라오니까 굳이 실강으로 오시면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물론 개인에 따라 실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뭐 실강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모든 자료와 모든 거는 인강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시는 어떤 곳에서도 강원도 두메산골에서도 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7급, 아까 말한 7급이 메인이신 분들은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저는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야지 좀 안정감도 있고 어차피 7급 때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7급 때 상당 부분 부담이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관왕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나 많습니다. 국가직, 국어과제급 같이 붙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지방직 면접이나 뭐 다른 데는 뭐 그냥 국가직 면접 준비하시면 다 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희소식은 예를 들자면 지방직이 됐건 서울시가 됐건 뭐 제 강의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 강의를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되는 자료들만 따로 뭐 이렇게 적당한 방식으로 드리게 될 텐데 수강생분들한테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는 건 지방직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부분 약간의 것만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제 강의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직 면접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무원 면접을 한번 통과를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직렬,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물론 지방직 9급이나 서울시 9-7급은 국가직만큼 빡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번 이렇게 좀 슥 해두시면 그렇죠. 원래 뭐 예를 들면 최악의 결과라서 뭐 면접에서 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내년에 들으시더라도 마찬가지 제 강의를 포함해서 다시 들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제대로 준비 한 번만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좀 긴 안목을 보고 어차피 통과해야 되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과락만 면하면 되는 시험이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 과목이 5과목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면접이라는 한 가지 과목, 과락만 면하면 되는 한 가지 과목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그 과목을 좀 미리 그냥 들어두고 준비해 두자라는 느낌으로. 근데 커트라인 분들도 뭐 아등바등해야 붙는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고요. 도리어 스터디가 도리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이에 관련된 말씀은 제가 다른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실강을 하는데 기본적인 얘기, 그다음에 실강 2는 주로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정책편은 교재를, 이 부분은 교재가 저는 2권인데요. 원래 한 권으로 만들려다가 어저께 공고 나는 걸 보면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앞에 간단하게 한 권만,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넣었습니다. 강의 기획 시간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실강 2,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니까 세무가 아닌 분들만 하루 정책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좀 하고 세무부는 세무 직렬만 하루 종일 세무 정책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강의인데 원래 제가 최초 강의에서 이때 워크숍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실제로 실현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거를 늘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아마 보시기 힘들 텐데 같이 제가 질문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하니까 집단 코칭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인데 원래 이 시간에 있었다가 이 시간을 좀 뒤로 수년을 시키고요. 새로 강의를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렬별이라고 좀 표시를 해놨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이 강의는 마찬가지로 직렬별로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일반 행정, 관세, 선거, 교정을 포함한 공안,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 그러면 직렬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에는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업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최근에 관련된 직렬 관련된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조금 더 예전에는 이런 거 보시라고 이제 안내 정도만 드렸는데 뭐 많이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작심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꼭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해서 물어볼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저는 평소에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한 재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직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뭐 짧게는 한 뭐 직렬별로 2~3시간씩이더라도 뭐 2~3일에 걸쳐 가지고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로따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실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만약에 9급이나 7급 아까 병행하시는 분들은 강의 올라오는 대로 그냥 한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체킹하시는 정도면 충분히 그냥 강의 저녁 때 2~3시간 하시는 걸로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에 제가 속성실강이라고 25일날 잡은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경 다 끄고 이때 끝나고 그냥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하려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속성실강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하시려면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것들을 따라오실 수 있는 가이드 강의를 추가로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끝나시면 시험 잘 보시고 그 다음날 실강 노량진 오실 수 있으면 노량진 오시고 그 다음 날이면 다 인강으로 올라올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거에 대한 강의 맵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마음 편하게 빨리 최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가 되신 다음에 이때 워크숍을 직렬별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5분 발표부터 시작해서 개별 질문까지 다음에 직렬에 관련된 전문성 관련된 질문들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직렬별로 나눠서 할지 몇 개 직렬을 묶어서 할지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좀 고려를 해서 따로 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워크시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하는 자료들을 한 이때쯤이나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A4지로 한 3~4장 정도의 간단한 정리 자료인데요. 요거를 드리게 될 거이고 다음에 제가 국가직 9급 면접 때는 늘 국가직 7급이든 뭐든 이때는 AT 센터 지하 커피숍에 제가 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 작년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했었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답변들도 받고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날은 제가 늘 있으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날 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둘째 날부터는 대충 원래 면접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들을 다 알고 보시게 됩니다. 최소한. 면접 같은 질문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준비하시고 밴드가 됐건 카페가 됐건 알려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날은 제가 아마 킨텍스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아마 검찰과 검찰 쪽 분들이 이제 이날 면접을 보시는데 AT센터에서는 일요일날 저는 그날 두리 없이 세무직 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하든지 해가지고 한번 킨텍스를 가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도 마찬가지로 그날 가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강의는 강의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은 원래 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여러분들 흘러가는 페이스에 따라서 늘 여러분들 맞춰서 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니 모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 제 강의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도와드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 카톡이든 뭐든 언제든지 저한테 바로 하시면 그거 다 제가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금사에 쓰는 것도 제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카톡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극한 직업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30분 정도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되게 많으셨기 때문에 글로 쓰려면 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캘린더를 보면서 좀 깔끔하게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시간을 조금 길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보시고 오픈 강의, 제가 이제 오픈 강의가 국가직 9급 필기 시험 본 그 다음 주에 늘 오픈 강의라고 해서 작년에 면접을 어떻게 받고 어떤 지문이 나왔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한 5시간에 걸쳐서 이미 다 실강을 했고 그거를 무료 수강이니까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게 교재와 함께 지금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궁금하신 거 여기저기 묻지 마시고
일단 뭐 다른 분 강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한 5시간, 6시간 적지 않은 분량이고요. 아마 웬만한 그 돈 주고 하는 강의에서 들으실 수 없는 정보들도 꽤 많고 또 중요한 건 기출문이나 기출질문들은 제가 무슨 뭘 빼고 이렇지 않고요. 싹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문제를 가지고 어떤 걸 물었는지를 모르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다 공개되어져 있기 때문에 괜히 불안하실 거 없고 일단 먼저 그것부터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건 저한테 물으시고 또 저 강의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아마 무슨 뭐 공개 강의, 무료 강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강을 꼭 들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실강은 다 모든 인강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느 강의든. 그리고 뭐가 마감이 돼가지고 못 듣는다 이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좀 급한 거는 뭐 어느 강의를 선택하는 것보단 일단 기본 정보부터 먼저 좀 확실하게 아시고 그리고 본인이 필기 준비하시는 거면 필기를 전부 다 일단 먼저 리듬을 잃지 않으시고 뭐 기쁨은 기쁨이시고 면접까지 보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가직 9급, 7급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1차 시험이 끝난 거고요. 면접이 2차 시험이고 다음 지방직 9급은 3차 시험, 서울시 필기는 4차 시험, 국가직 9급 면접은 5차 시험, 그다음에 서울시 9급 면접은 6차 시험, 7급은 7차 시험. 자기 나름대로 끝날 때까지 마지막 가야 끝나는 겁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끝나야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뭐 뭔가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은 조급증이 드시고 합격하는 기쁨이 크시다는 건 알겠지만 이때 멘탈 관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좀 업되는 거 조금 줄이시고 부모님들 막 동네방네 막 필기 붙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면 좀 자중시키시고 본인 도서관 다니시면 도서관 쭉 다니시고 합리적으로 시간을 좀 배분을 하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서울에 와야 뭐가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서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노량진은 특별한 거 없고요. 노량진 컵밥을 굳이 드시겠다면 뭐 오시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만 뭐 바람쐬러 한번 오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오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강의를 마치겠고요.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면접 스타드에 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고 뭐 커트라인이면 무조건 뭐 잘리나요? 뭐 우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런 질문 제가 오픈 강의 때 다 사실 드리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FAQ라고 하죠.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